옐카! 안녕하십니까. 2판 4판 스포츠 토크 이광용의 옐카3 야구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야구도사 이재국 기자 그리고 MC 스나이퍼 장신아와 함께하겠습니다. 왜? 일요일마다 얼마나 열심히 보고 있다고요. 아, 그래요? 예. MC 할만합니까? 여기가 탐나긴 탐나는데 여기도 쉽지? 여기가 탐나요. 전 옐카 패널이자 이 타이거즈 팬들을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고 있는 현 기아 단장께서 지난해 옐카3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예측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앞날을 예상할 수 없다는 거다. 사실 그 누구도 앞날을 예상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다. 이 얘기는 2022 시즌 KBO 리그 순위에도 좀 적용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즌 전에 제가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한 야구 전문가가 시즌 전망을 하면서 LG 트윈스의 우승을 예상했습니다. 예. 가능합니까? 있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네, 있어. 저만 예측했나? 저는 사실 뭐 가능성은 있다고 봤지만 우승을 하기에는 뭔가 좀 2%가 부족한 게 아닌가. 못한다고? 약간 예, 좀 야구도사는. 그런 예. 느낌은 들었어요. LG는 우승을 못하는 걸로. 옐카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만 야구도사 이재국 기자 벌써부터 그렇게 벌써 전망을 했습니다. 피를 묻히고 그래. 그리고 이 야구 전문가가 5강 전망을 이렇게 했어요. LG, KT, NC, 삼성, SSG. 예. 전에요. 알아요? 그럼요. 저거 아는 사람이야? 왔는데. 그럼요. 저거 왔죠. 예. 예. 자, 이 예측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럼 지금 KT하고 NC가 빠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사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나름대로 그냥 계산을 한 게 네. KT하고 NC는 사실 5강 정도 상수로 보셨군요. 네, 그 정도는 들어갈 팀이라고 봤고 KT는 당연히 뭐 압도적인 지난해에도 뭐 1위를 했지만 올해도 그런 레이스 더 이제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피부치기 때 왔어야지. 사표를 늦게 내가지고만. 그러니까 이재국 기자도 시즌 전에는 거의 비슷한 생각을 했었다. 그렇죠. 지금 놓고 보면 사실은 대부분이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KT는 그 지난해 있던 그 전력에다가 올해 또 박병호까지 또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전력이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또 그런 경험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더 플러스가 되면 됐지 마이너스 될 거라고는 예상을 의심의 여지가 없다, KT는. 그렇죠. KT는 뭐 1위 다툼을 충분히 할 거라고 봤고 NC도 지난해 뭐 부상자들이 많고 또 돌아올 전력이라든지 뭐 그런 걸 봤을 때 물론 나성범 선수가 빠져나간 자리가 좀 컸지만 그래도 그 전해에 우승을 했던 팀이고 그 어느 정도 전력이 와서 5강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했었죠. 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말씀하신 지금 상위권에 없는 KT와 NC 가을 야구 가능합니까? 시작부터 바로 그냥 피부를 치고 시작하려고. 자, 저는 이제 KT는 뭐 어느 정도 싸움을 할 수 있고 들어갈 가능성이 가장 변수로 놓고 본다 그러면 가장 유력한 후보가 아닐까. 아래쪽에 있는 팀 중에서 한 팀 어느 팀이 올라갈 거냐라고 했을 때는 역시 그 KT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럼 위에선 누가 떨어지나요? 뭐 어느 팀이 떨어지긴 떨어지겠죠. 예, 어느 그건 팀이 차차 하겠죠. 얘기해 보는 걸로 하고. 그렇죠. NC는 NC는 지금 현재 숫자상으로 물론 뭐 크게 많이 뭐 뒤떨어지지 않았고 지금 현 시점에서는 약 한 40% 정도 소화한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등 가능성도 있지만 여러 가지 전체적인 뭐 느낌을 봤을 때는 숫자가 지금 너무 마이너스가 많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다. NC는 정말 특별한 뭔가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 한 5강까지 가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전문가가 삼성도 5강 후보로 꼽긴 했는데 삼성은 어떻습니까? 삼성은 생각보다는 올해 굉장히 초반, 중반 이렇게 잘 나간 그런 상황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조금 우려했던 부분들이 나오면서 좀 약간 주춤하고 있는데 우려했던 부분은 어떤 거죠? 역시 그러니까 지난해 그 성적이 사실 삼성의 전력이었나 온전한 전력이었나 봤을 때 작년에는 그 갖고 있는 전력보다는 저는 더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보거든요. 지난해는 모든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다 잘했거든요. 백정현 선수도 잘하고 맞아요. 뭐 모든 선수들이 다 예상했던 그것보다 더 훨씬 더 잘한 그런 그러네. 성적들을 백정현, 냈는데, 그렇죠? 원태인 모두 커리어 하이 시즌. 그렇죠. 원태인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네. 이제 에이스로 도약을 했고 또 외국인 선수 피레라도 굉장히 좋은 활약을 했고 뷰캐넌도 워낙 잘 던졌고. 그렇죠. 그런데 올해는
그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그 백정 선수가 상수가 있던 게 이제 빠진다든지 또 어느 정도 또 불펜 쪽도 뭐 상당히 많이 갖춰지긴 했지만 사실은 또 등락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고 또 박혜민 선수가 빠져나간 그 자리에 결국은 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공격력이라든지 수비력 이런 부분에서는 마이너스가 좀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했었죠. 네. 근데 그걸 상쇄하기 위해서는 결국 삼성이 방망이 좀 그 힘이 붙어야 되는데 장타력이라든지 결국 삼성은 지금 공격력 쪽에서 투수력도 투수력이지만 공격력 쪽에서 과거와 같은 삼성을 만나면 무섭다 막 이런 느낌이 드는 그 장타자가 좀 드문 그런 상황이라. 근데 지금 삼성이 외국인 선수 W,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 3명의 WAR이 리그 1위예요. 그런데도 성적이 지금 중위권을 유지한다는 거는 국내 선수들이 부진이 조금 더 길어지고 있다. 네. 특히 시즌 초반에 구자욱이 안 좋았죠. 김원건 선수가 박혜민의 공백을 메우지 못했죠. 이원석 선수 지금 부상입니다. 이재현 선수 반짝하고 지금 또 부상 가 있고요. 김상수 선수도 또 다쳤고. 네.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김동엽 선수도 사실 어떻게 보면 허사명 감독이 올 시즌 타선의 키라고 했어요. 김동엽 선수가. 박혜민 선수 빠진 자리를 김동엽 선수가 좀 메워줘야 된다. 타격적으로.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하나도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은 오히려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동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외국인 선수들이 사실 이렇게 활약을 해주면 거의 대부분 포스트 시즌 안에, 지금 그러니까 5위권 안에, 잘하게 되면 3위권 안에 있어야죠. 있어야 됩니다. 당연하죠. 있어야 되는데 국내 선수들이 너무나도 지금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마이너스 지금 2인데요, 삼성이 2위를 또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왜 삼성이 5강 갈 거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이렇게 이제 국내 선수들이 부상이 길어질 줄 몰랐죠. 그리고 김원건 선수가 박혜민 선수의 사실 공백을 저는 메울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타율을 3할 때린 적도 있고, 그리고 수비는 뭐 박혜민 선수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김원건 선수도 좌익수에서는 굉장히 좋은 수비를 했던 선수거든요. 김원건 선수가 올 시즌을 앞두고 주장을 맡았습니다. 그럼 주장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경기에 임하게 되면 뭔가 개인 성적이 나지 않더라도 팀을 좀 먼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사실 감독 입장에서는 외면할 수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성적이 조금 좋지 않더라도 다른 선수들보다는 기회를 조금 더 주고 그 기간을 좀 길게 보는 거죠. 그런데도 김원건 선수가 아직까지도 본인의 성적을 지금 끌어올리지 못했다고 하는 이 부분은 팀 성적이 좀 좋지 않은 부분과 맞물리면서 조금 더 지금 이 질타를 좀 받는 게 아닌가. 시즌 전 예상과 가장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팀. 저는 키움이라고. 키움이죠. 네. 왜냐하면 키움은 불확실성이 너무 많았어요. 사실 시즌 전에 박병호 선수가 사실 이적을 했죠. 그리고 애플러 선수가 외국인 선수 가운데 최저 연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최저 연봉이라는 거는 키움 자체에서도 이 애플러 선수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해요. 긁혀서 나오면 네. 좋은 거고 그렇죠. 안 나와도 리스크를 그렇죠. 최소화하는 거니까. 예. 그리고 이제 박동원 선수가 또 이제 이적이 되면서 맞아요. 시즌 중반에 네. 시즌 초반에 좀 이적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플러스 요인은 없는데 마이너스 요인만 계속 많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스토브 리그 때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시즌 들어와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지금 2위를 달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유가 뭐? 이유를 그냥 전문가는 마운드죠. 네. 마운드입니다. 지금까지도 사실 타선은 아직까지도 완전체가 아니에요. 타선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힘은 이정우, 김혜성, 뭐 푸이그, 송성문 이 정도입니다. 대체 선수, 기존의 주전 라인업이라고 생각했던 선수들이 부진한데 그 선수들을 대신해서 들어가는 선수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역할을 또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공백이 자연스럽게 메워지고, 그리고 최근에 또 1루에 또 이제 김수환 선수가 또 제 역할을 또 해주고, 이용규 선수가 빠졌는데 뭔가 이제 김준환 선수가 들어오면서 공격의 완벽함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비 쪽으로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구색을 딱 맞추다 보니까 그냥 괜찮은 성적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참 희한한 게 결국에는 타선의 힘이 아니라 마운드의 힘이라는 거죠. 네, 키움이 여러 가지 공격 쪽에서도 그러니까 빠진 그 부분들이 있었지만 사실 불펜의 그 뎁스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 약하다고 봤거든요, 어느 정도. 그런데 이승호를 마무리 카드로 돌리면서 사실은 그 부분이 뭐 양적으로는 질적으로 굉장히 좋아졌고, 불펜 그 ERA가 3.46 어제까지 1월까지, 그러니까 LG에 이어서 2위입니다. 그러니까 불펜을 그 정도로까지 누가 계산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뭐 역시 마찬가지지만 그 선발 마운드도 물론 안우진이라는 정말 예상하지 못한 그 선수가 이제는 에이스로 이제 도약을 했고, 그렇죠. 거기에 결국 지금 제일 잘 나가는 게 이제 선발 로테이션이 이제 돌아가는 그 팀이니까 최원태가 에이스를 해야 되는데 안우진도 있고 최원태도 있고 한현희도 요즘 나와서 그러니까. 엄청 잘 던지고 있고. 한현은 빠져 있다가 그 자리에 정찬현 선수 들어가는데 한현희 선수까지 나오니까 외국인 선수 2명에 그러니까 뭐 거의 뭐 한 6선발로 지금 갈 수도 있는 그 팀이 지금 키움이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불펜도 강해졌다. 그러니까 버티니까 결국은 방망이도 이제 터지면서 이 자리까지 온 게 아닌가. 근데 우리가 이제 밸런스를 이야기할 때, 네. 팀 밸런스를 이야기할 때 투타 밸런스를 사실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장 대표적이니까. 네,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키움은 선발과 구원의 밸런스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평균 자책점이 1인데 뭔가 선발 1위, 구원 5위 해가지고 이렇게 1위가 아니라 선발은 지금 평균 자책점이 3위예요. 네. 그러니까 25승으로 지금 리그 2고, 근데 구원도 2위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선발 로테이션에 들어가는 선수들 그리고 구원에서 지금 활약하는 선수들의 밸런스가 좋은 것 같아요. 대충 네. 뭐 눈, 코, 입 그냥 어느 정도 생겼는데 모아놓으면 잘생긴 사람이 있고 네. 정말 하나하나 잘생겼는데 뜯어놓고 보면 못생긴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비유가 무슨 아니 눈코입이야. 괜찮은데요? 그러니까 세월에 확 따잖아. 뭘? 제가 사실 이렇게 뜯어보면 코는 괜찮거든요. 근데 조합이 딱 보면 되게 광대뼈도 튀어나오고 얼굴이 크잖아요. 제가 딱 이렇게 가리고 코만 보면 괜찮습니다. 코가 높아요. 네. 저도 사실은 야구를 중계하는 사람으로서 깜짝 놀라는 게 주축 선수가 공백이 생기면 그걸 메우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장승아가 얘기했듯이 뭐 타선에서 박병호 빠져나간 자리, 지금 시즌 시작하고 나서 뭐 이용규 빠져나간 자리, 박동원 빠져나간 자리, 빈자리가 안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팀이? 글쎄 그 뭐 키움은 그 이전부터 약간 이제 구단 운영 스타일이 또 그런 기조로 해왔고, 네. 그러니까 선수들도 어느 정도 그런 데 이제 익숙한 그런 분위기고, 또 열심히 하면 내 자리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가 되는 그게 더 상승 효과를 나타내는 게 아닌가. 뭐 어떤 팀은 이제 주전이 딱 짜여져 있어서 사실은 뭐 자포자기하는 선수도 많고 이게 타이밍이 안 맞아서 올라왔는데 또 안 되는 선수들이 있는데, 키움은 어쨌든 박병호 선수 빠져나왔는데 초반에 생각하지도 못하던 박찬혁 선수가 어쨌든 홈런을 치면서 장타력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보여줬고, 최근 들어서는 또 뭐 푸이그 선수가 또 살아나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약점들이 생길 때 그 이제 메워주는 그런 시스템이 그 예전부터 만들어 왔던 또 젊은 선수들이 그 동기부여. 나도 하면 올라갈 수 있다. 다 돌아가면서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상승 효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키움의 고육책이었는데 그게 그렇죠. 막상 실전에서는 선수들의 동기부여로 이어지고 있는. 네. 다른 팀들도 적용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아니 각 팀마다 어떻게 똑같은 메뉴를 적용을 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뭐 시즌 중반을 향해 가고 있는데 보니까 키움은 그러니까 이게 그 가을 야구 DNA가 있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뭔가 마운드의 힘을 딱 바탕으로 야수들은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강팀이야. 그동안에 포스트시즌 많이 진출을 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는 것 같아요, 선수들이. 그러다 보니까 뭔가 시즌 초반에 좀 처지더라도 좀 좌절하지 않고 우리는 언제든지 올라갈 거야. 우리만의 스타일이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경기력으로 좀 표출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좀. 좌절하지 않고 올라간 것 치고는 지금 승패 마진이 너무 12에 12 네. 현재 시점에서. 너무 좋죠. 예. 네. 뭐 저도 뭐 역시 뭐 키움은 사실은 올해는 정말 안 되겠지 이렇게 아. 저도 예상은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죠. 뭐 예상외로 가고 있고 뭐 예. 말씀 다 하셨으니까. 뭐 키움 얘기는 다 했으니까.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잘하는 팀 중에서 보면 이제 기아도 있고 사실 SSG도 예상보다는 지금 훨씬 더 잘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SSC는 어느 정도로 예상했습니까? SSG는 그 내부적으로도 뭐 그 SSG도 아니 다시요. 뭐라고요? 꼭 그런 약점을 잡아요. 다시 따라해보세요. SSG. SSG 예. 3위권 정도로 어느 정도 예상을 하는 게 좀 이건 뭐 합리적이 거의 아닌가. 상위권이네, 3위권이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김광현 선수가 들어오면서 그렇죠. 사실은 네. 이 3위권을 올라간 거거든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5강 싸움을 할 수 있는 그 정도 느낌이었는데, 김광현 선수가 들어올 때 이제 3위권 정도로 가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했는데, 초반에 시작하자마자 폰트 선수가 거의 뭐 노히트 했잖아요. 네. 눈덩이 효과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갖다가 이미 많이 굴려놓은 상황에서 이제 굴러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SSG가 뭐 사실은 지금 현재 뭐 벌어놓은 그 승수를 따지는 보면
플러스 19죠. 플러스 19까지 네. 왔으니까. 뭐 거의 플러스 20이에요. 네. 지금 이제 전반기까지 그 남아 있는 그 시리즈가 9시리즈가 남아 있거든요. 3년 전. 그러면 27게임인데 그까지만 크게 문제 없이 간다 그러면 SSG는 그냥 그대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저는 그런 예상을 한국 하고 시리즈 있고요. 1차전은 그냥 문학에서 가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폰트 좋죠. 뭐 김광현도 좋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랜더스 같은 경우에는 이 폰트하고 김광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쉽게 연패를 당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게 최대 강점이죠. 네. 저는 물론 뭐 김광현 선수야 뭐 어느 정도 뭐 할 거라고 예상을 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노경원 선수하고 고효준 선수 어떻게 보면 이삭줍기 같은 그 다른 팀에서 방출당한 선수를 데리고 왔는데 노경원 선수가 초반에 로테이션을 잡아줬다든지 맞아요. 고효준 선수가 불펜에 한 축을 이루면서 힘을 보태줬다든지 사실 올해 문성원 그리고 그 박정원 이 선수들이 수술을 받아서 못 오는 상황이고 김광현 선수도 없었고 결국 그런 부분들 때문에 5강 싸움을 할 수 있을까 말까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 선수들이 복귀할 때까지 버텨야 된다 했는데 만약 그 선수들까지 복귀를 한다 그러면 SSG는 뭐 선발 로테이션은 크게 걱정 없이 결국은 장기 레이스는 선발 로테이션 싸움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다 보면 SSG는 뭐 연패를 당할 그런 가능성이 적다. 메이저리그 90승 투수 노바가 헤매고 있는데 그렇죠. 그게 전혀 걱정되지 않는 상황. 사실은 노바가 생각보다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맞아요. 크론이 타자로서 생각보다 안 되고 있는 그 상황이지만 둘을 지금 사실상 빼놓고 야구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도 네, 네. 대단하네요, 진짜. 근데 어쨌든 노바가 이제 빠진 그 자리에 이제 선발이 이제 다른 선수 메꾸지만 이 크론 선수가 빠졌는데 초반에는 이제 한동민 선수가 워낙 뭐 하드 캐리를 했고 한유섬. 제가 한유섬 네, 한유섬 선수 좀 전문 좀 하세요, 형. 아직도 과거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또 이제 전희산 선수가 네. 갑자기 또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야구는 경남고등학교가 제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맞아요. 저도 네. 이제 주말에 봤어요, 전희산 선수가 네. 이제 데뷔 첫 홈런도 때려내고. 사실 그 젊은 타자들이 변화구 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빠른 공은 누구나 다 잘 칠 수 있거든요. 뭔가 일정된 타이밍으로 치게 되면 빠른 공은 누구나 다 잘 칠 수 있는데 사실상 반복적인 훈련으로. 그렇죠. 네. 야, 이 전희산 선수는 커브로 딱 이게 잡아놓고 딱 때리는 모습을 보면서 삼성의 오재일 선수하고 굉장히 흡사하다는 전 느낌을 받아서 글쎄요, 뭐 앞으로 이제 활약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크론이 빠져 있는 자리에 전희산 선수가 최근 뭐 한 다섯 경기 6경기 보여준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 당분간 쭉 갈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갑자기 또 이 전희산 선수가 신인왕 후보로 자꾸 지금 또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런 찍어야 활약을 되는 다시 찍어야 되는 그렇죠. 지금 신인왕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어요. 자, 타이거즈는 과연 지금의 기세를 끝까지 이어갈 수 있을까요? 변수는 많다고 봐요. 근데 그 외국인 선수가 결국은 기아 타이거즈 행보를 좌우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놀린과 론이 두 명이죠. 그렇죠. 뭐 테스 형은 이 자리를 잡은 거고. 그렇죠. 거기는 뭐 저기 황소 타선으로 해서 또 나성범도 들어오고 또 박동원 선수까지 들어오면서 이 타격을 가장 걱정했는데 올해 타격은 뭐 최상위권으로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결국 장기 레이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선발 로테이션 돌아가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잘 해왔는데 천하의 김광현 선수도 결국은 쉬는 타이밍으로 해서 지금 쉬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양현종 선수도 한 시즌 풀로 이렇게 가다 보면 또 이렇게 또 쉬어줘야 될 타이밍이 올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 선수가 가세를 하고 선발 로테이션 돌아가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과부하가 불릴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 그래서 또 오히려 또 내리막을 탈 수도 있는 그런 좀 위험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한 명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교체가 돼 있을 거예요. 선발 제 로테이션에서. 느낌에. 네. 놀린이 지금 6주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가 외국인 선수 네. 교체가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놀린 지금 선수가 엄청나게 열심히 움직이는 걸로 아는데 예, 근데 맞아요. 치치 곤잘레스가 메이저리그 콜업됐잖아요. 갔다 또 내려왔어. 다시 또 내려왔어요. 또 일주일 기다려요. 네, DFA 그래요? 또 일주일 기다려야 돼요. 야, 네. 밀당인가? 그러니까 그게 한번 올라가서 빠지게 되면 DFA죠. DFA 네. 때문에 지명 할당 때문에 일주일간 웨이버를 기다려야 됩니다. 다른 팀에서 오퍼가 오는지 안 오는지가 그 일주일이거든요. 지금 기사 나온 걸로 봐서는 3번 정도 하고 맞아요. 왔어야 돼. 맞죠, 그렇죠. 그렇죠. 네. 치치 곤잘레스 이름이 제일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콜업이 되다 보니까 콜업 한 경기 던지고 또 빠지고 일주일 기다리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거의 한 달 반 정도 지금 치치 곤잘레스가 오냐 안 오냐 계속 지금 이슈가 되는 거예요. 기아랑 링크는 있는 거예요? 가능성은 있죠. 네, 뭐 지금 여러 팀에서 보고 네. 있는 그 후보들, 그러니까 후보들이 많으면 뭐 서로 분산이 되겠지만 네. 그 데리고 올 수 있는 지금 현재 카드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치치 곤잘레스에 대해서 뭐 지금 데려올 수 있는 카드 중에서 제일 좋다고는 하지만 또 뭐 일각에서는
그 정도로 리그에 들어온다고 해서 뭐 압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선수냐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모르는 거죠. 예, 물음표를 또 달긴 환경도 하니까. 다르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지금의 이 기세, 지금의 이 위치 끝까지 갈 수 있습니까? 저는 장정석 오강- 단장과 김종국 감독의 첫 해. 5강에 사실 저는 시즌 전에 제외를 했잖아요. 맞아요. 저는 6위 정도를 할 것으로 예상을 저는 했거든요. 넣었죠. 예. 저는 넣었습니다. 네. 예. 근데 사실 이렇게 저 잘할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타선이라는 게 한 시즌 폭망을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아 타이거즈는. 근데 한순간에 한두 명 바꿨는데 팀 타율이 좋아지고 팀 홈런이 꼴등에서 1위로 올라섰어요. 이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일어나기가 굉장히 힘든 시스템이라고 좀 보거든요. 그건 불펜의 아닐까 과부하 문제는 어떻습니까? 걸릴 걱정하는 가능성이 분들, 예. 있다고 봐요. 예, 지금 3J. 로니 선수가 팔꿈치가 안 좋아서 한 2톤 정도 거르고 놀린 선수는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 한 달 반 2달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전력에서 제외를 해놓는다고 생각이 되면 돌아오는 이게 이제 금요일 날 나가니까 돌아오는 화요일에 불펜데이입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도 불펜데이예요. 그러면 불펜데이를 한다는 거는 결국 선발이 없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 불펜데이를 하게 되면 불펜의 과부하가 이제는 생길 시기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바꾸려면 놀린 선수를 빨리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퓨처스에서 누군가 올라와가지고 그 경기를 떼어줄 수는 있습니다. 한 경기 정도, 두 경기 정도 떼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잡아낼 수도 있지만 질 가능성이 훨씬 높거든요. 그렇죠. 대체 선발이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사실상 감독이 일주일을 과연 몇 승 몇 패로 가야 되나 한 달을 몇 승 몇 패로 끊어야 되나 이런 걸 계산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뭔가 혼란스럽게 앞으로 남은 레이스가 펼쳐질 가능성이 전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불펜 대회를 어떻게 운영하는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놀린 선수를 오히려 바꿀 거면 빨리 바꾸는 게 저는 좀 탁월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 이 팀은 이 정도까지는 생각 못했는데 왜 이 지경인가 그런 차원에서 옛 시즌 전 전망과 좀 다른 팀이 있다면 NC? NC죠. 이건 무조건 NC죠. 예. 나성범이 빠져나갔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양의지 선수가 생각보다 부진했고 맞아요. 초반에 코로- 너무 했죠.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아, 그런 상황들이 코로나 때문에. 생기고 결국은 에이스가 누구냐, 마무리 투수가 누구냐, 그리고 1번 타자, 4번 타자 포수 뭐 이 부분을 놓고 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사실 NC는 거의 다 많이 깨진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마이너스 14까지 갔거든요. 승패 마진이. 네. 사실은 1월까지. 그럼 반타작 승률로 이 회복이 돼야 5강을 가는데 마이너스 14를 회복, 2승 1패를 계속한다고 14번을 지금 위닝 시리즈로 14번의 시리즈를 2승 1패를 해야 5할이 가는 거죠. 쉽지 않아 근데 보여요. 결국에 5위권에 있는 팀하고 지금 7경기 반 차이거든요. 네. 근데 극복 못할 수치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NC의 상승세를 보면 확실히 구창모가 딱 돌아오면서 3경기 다 잡아냈죠. 네. 무치지기 꾸준하죠. 근데 신민혁도 좋고 지금 이재학도 좋고 돌아올 송명기도 있고 결국 지금 반등이 예상되는 팀이 딱 두 팀입니다. KT하고 NC예요. 근데 이 두 팀이 6월 들어와서 성적도 가장 좋은데다가 평균 자책점도 1위, 2위입니다. 그러니까 장기 레이스에서는 투수가 무조건 주도를 해 나가게 되면 뭔가 저는 반등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KT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상승세를 탔거든요. KT는 6, 7월 네. 시작했어요. 시작했어요. 네. 그럼 네. NC도 NC는 7, 7월? 네? 아니요, 후치올. 후반기. 아, 후 7월. 네. 예. 후치올로 조금 재정비를 그 타이밍에 좀 맞추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왜냐면 마운드 성적이 지금 너무나도 좋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6월 달 들어서 지금 나란히 10경기를 치렀는데 NC가 평균 자책점이 1위예요. 1.99거든요. 1점대라고요? 1.99예요. 10경기를 치렀는데 1.99예요. 그러니까 마운드가 사실 2점을 내주지 않는 이상 2점을 내주지 않는 지금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1.99면. 그러면 석점 내면 이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타선이 그렇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키움이 하는 야구가 지금 그런 야구입니다. 키움이 팀 타율이 지금 9위예요. 하위권에 처져 있습니다. 거의 지금 반등을 만들어낸 것 같이 보이는데 그렇지가 못해요. 그러면 마운드의 힘으로 최소 시점으로 버티고 우리는 딱 이길 만큼만 점수를 낸다. 그 야구를 지금 키움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NC가 지금 그런 야구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야구는 키움에서 봤듯이 NC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후치올. 후치올 네. 후반기 NC를 주목해라. 네. 자, 이번엔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현재 시점 6월 이제 중순에서 하순으로 넘어가는 현재 시점 전력이 가장 약해 보이는 팀은 어디입니까? 그거 뭘 물어?
후보는 두 팀으로. 그렇죠. 되는 뭐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하나는 뭐 초반부터 계속 하위권에 있었고 약간 반등의 요소도 만들어가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뭐 팀 타율, 뭐 평균 자책점, 거기다가 뭐 실책, 뭐 여러 모든 수치에서 지금 다 이제 최하위권이니까 사실 꼴찌예요 다 모든 어떻게 보면 밸런스가 있게 모든 투타 모든 또 밸런스 있게. 모두 다 이제 바닥권인데 밸런스가 있는 거죠, 그것도. 그렇죠. 예, 네. 아래쪽에지만. 네. 예. 네. 어느 하나 뭐 말하기도 힘들 정도로 예. 이제 그렇지만 그 중요한 것은 하나는 어느 정도 이제 희망적인 요소 그리고 후반기를 이제 기다릴 때 저 뭔가 기대를 할 수 있는 요소가 바로 이제 외국인 선수 두 명이 그렇죠, 네. 들어온다는 거.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빠져나갈 건 다 빠져나가고 이제 더해질 것만 지금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외국인 선수 선발 로테이션 두 명이 빠졌는데도 뭐 이렇게 했다는 것은 물론 다른 팀과 비교가 아니라 하나 나름대로는 또 어느 정도 레스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봐요. 장신하는 저는 롯데죠. 롯데. 네. 예. 제가 5강 후보로 꼽았는데. 롯데는 지금 5월 이후의 성적이 12승 23패입니다. 예. 3할 4푼 3리거든요. 네. 예. 뭔가 지금 꺾였는데 너무 세게 꺾였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다가 뭐 전준우, 한동희 뭐 돌아왔지만 이대호, 안치용 그리고 기존 라인업에 있는 선수들의 어떤 그 부하가 지금 계속 걸리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신진급 선수들이 해주길 바랬던 포지션들이 있는데 사실 이학주도 마찬가지고 네. 그럼 그런 포지션에서 지금 제대로 뭔가 WAR을 보더라도 거의 마이너스거든요. 전체적인 수치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득점 생산을 지금 못하고 있다. 그런 것들이 보이고 이 WRC 플러스 조정 득점 생산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스태트 기준을 보면 그 89.5로 오히려 하나보다 낮아요. 그런 상황. 하나가 93.3이니까 그 부분이 꼴찌거든요. 그러니까 이 100을 놓고 기준을 봤을 때 이제 거의 뭐 마이너스가 지금 돼 있는 그런 100이 상황이고. 평균치인 거잖아요. 그렇죠. 평균치. 예. 그런데 또 이 팀 타율은 2할 오픈 4리로 중위권 5위예요. 근데 이 득점은 223점으로 꼴찌거든요. 예.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잘 치는 선수들, 그 이대호, 안치홍 이런 선수들이 출루가 되는데 그 버텨주고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선수들이 안타를 못 치니까 득점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가 전준우 선수 빠졌을 때 라인업 보니까 진짜 한 2명, 3명 빼놓고는 야 이게 선발이 그러니까 상대팀 선발이 야 너무 쉽게 던지겠는데? 그러니까 위약금을 줄 수 있는 타자들이 없는 거예요. 몇 명 빼놓고라는 네. 거는 몇 명만 막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치홍, 이대호, DJ 피터스. 사실 이 3명만 빼고는 한동희 전주로 네. 빠졌을 때. 그렇죠. 네. 그거 너무 쉬운 거죠. 딱 보니까 그래서 점수가 또 안 나요. 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아니 저기 막 경험이 없는 선수들이 처음 보는 투수들 공을 그리고 2군도 아니고 1군에 있는 투수 공을 공략을 잘한다는 건 할 수도 있죠. 그런데 확률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득점력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효율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도루는 또 23개로 꼴찌예요. 병살타는 52개로 1위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조합을 놓고 봤을 때 출루는 하지만 결국은 뭐 야구라는 게 출루 플러스 진루의 게임이잖아요. 장타를 통해서 또 이렇게 주자를 불러들여야 되는 그런 거 아니면 이제 기동력을 통해서 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지금 뭐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웨이팅 사인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도루를 하려고 해도 뭐 감독도 어느 정도 제어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고 또 아까 이야기했지만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축돼야 되는 선수들이 부진할 때 돌파할 수 있는 루트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런 거의 부분이 없죠, 사실. 결국은 공격력 쪽에서 이 다운이 되면서 지금 어려움을 겪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루는 되는데 결과물이 없느냐고. 그 예전에 도로남이라는 노래 아십니까? 토론은 진루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잘루가 되죠. 그런데 저는 사실 그 이대호 선수가 이제 마지막 시즌이잖아요. 이대호 잘해요 지금. 그러니까 이대호 선수가 페넌트레이스 144게임이 마지막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본인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가을 야구 우승까지는 아니더라도 플러스가 좀 됐으면 좋겠고 또 특히 이대호 선수는 지금 현재 한미일 안타를 합치면 2,795안타예요. 그러니까 이 3,000안타까지 205개가 남았거든요. 1월까지. 그러면 그럼 내년 시즌까지 하면 올 시즌 끝나면 지금 현재 페이스면 186개가 나오는데 그러면 2,902개까지 나와요. 내년 시즌까지 사실 뛰면 어떻게 보면 한미일 통산 3,000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오는데 은퇴 번복 이런 거 없습니까? 있죠? 왜 없어요? 성적이 좋으니까 난 롯데 우승을 시키기 위해서 한 시즌 더 뛰고 싶다.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성적이 안 좋다고 한다면 이야기하기가 제가 봤을 때 어렵죠. 그런데 이대호 선수가 지금 성적이 워낙 좋고 뭐 팀 내에서도 지금 타격 성적이 가장 좋으니까. 팀 내가 아니에요. 지금 네. 뭐 리그에서 타격왕에서 그렇죠. 네. 타격 2위 아니에요? 그렇죠. 마렐라다운 네, 이대호 네,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뭔가 주변 사람들을 다 설득을 시킬 수 있는 거죠. 성적 하나로. 본인이 설득하는 게 아니라 네. 야구로 설득을 그렇죠. 하는 거죠. 2022 시즌 KBO 리그 가을 야구에 갈 5팀. 장신아. 5강은 꼽으라는 얘기죠. 네. 뭐 SSG는 갈 것 같고요. 네. 키움도 마운드가 좋으니까 갈 것 같고. LG도 뭐 그냥 뭐 꾹 갈 것 같고. 저는 기아가 들어올 것 같고. 일단은 뭐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마지막 한 너무 자리에 지금 현재 순위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네. 그러니까 현재 순위 써갖고 왔어요, 일부러. 네. 근데 삼성하고 지금 두산이 동률이거든요, 승률이. 근데 이거는 이제 KT로 바꿔야 될 것 같고. 이렇게 5팀이 가지 않을까? 근데 사실 뭐 어쩔 수 없이 뭐 지금 성적을 토대로 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약간 바뀐 거는 이제 기아 타이거즈가 이제 5강 후보에서 제외가 됐다가 이제 들어가는. 자, 야구도사 이재욱 기자. 저도 사실은 뭐 의견이 똑같아가지고 지금 생각해 온 거에 그냥 그런 SSG, 키움, LG, 기아, KT로 가는군요. 네. 그래서 그 네 팀 4강 있는 팀은 그 전력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밸런스가 어느 정도 맞기 때문에 정말 뭐 이 부상자가 속출을 하지 않는 한 뭐 정도 레이스를 할 것 같고 지금 두산은 이 정말 저력이 있어서 이 두산도 사실은 5강 싸움 하기 쉽지가 않다고 봤는데 지금 이 5강 싸움을 하고 있는데 결국 그 관건은 미란다 선수가 아닐까. 그렇죠. 이 190만 불 받은 이 에이스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구속이 지금 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선수를 교체를 하자니 190만 불 이걸 날려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즉 개런티를 한 상황이거든요. 지금은 개런티를 하지 않으면 계약을 못 해요. 그 정도 급이면. 그러니까 이 두산으로서는 사실 그런 위험 부담을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또 데리고 온다고 해서 미란다보다 잘할 거라는 예상을 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결국 이제 그 중에 하나 이제 다른 돌파구를 놓고 보면 오히려 외국인 투수를 보내고 그냥 외국인 타자를 하나 더 데리고 와서 지금 홈이패가 생각보다 안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유격수 마차도를 데려온다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카드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뭔가 돌파구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 190만 불을 포기를 한다는 것이 사실은 또 지난해 보여준 실적이 있는 투수인데 그 부분이 저는 딜레마일 것 같아요. 그래서 두산은 조금 그런 부분이 좀 힘들 것 같고 삼성은 백정현 선수가 역시 뭐 생각보다 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 투수 2명의 원태인 선수 에이스가 있고 또 불펜에도 김윤수 선수가 생각보다 지금 많이 올라오고 그런 상황이라 사실 어느 정도 정비가 되긴 하겠지만 역시 공격력 쪽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민호 선수가 뭐 지난해만큼의 그런 활약들을 후반기에 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타선에서 사실은 힘이 좀 약한 게 아닌가 그런 걸 봐서는 조금 위험할 것 같고 그런 약점들이 있다. 네네 그렇죠. 싸움을 하겠지만 그래서 KT가 그 KT는 사실 KT도 지금 이제 좋아질 일이면 남았는데 웨스 벤자민 선수가 첫 등판에서 굉장히 좋은 그 구위를 보여주고 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보였지만 결국 이 선수가 갑자기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 변수가 되겠죠. 그리고 또 왜 타자 이제 알포드 선수도 들어오겠지만 이 선수가 빠진다고 해도 데스파인의 뭐 고용표, 소형준, 배재성 거기에 최근 뭐 엄상백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선발 로테이션 돌리는 거는 문제가 없다. 네, 어렵지 않죠. 그리고 또 강백호 선수도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박병호 선수의 시너지 뭐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KT가 탄력을 받고 결국은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네. 우승은 어디 갈까요? 저는 뭐 어쨌든 SSG가 뭐 이 정도 가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눈덩이 효과라고. 벌써 뭐 플러스가 그러네요. 플러스가 지금 몇 텐데. 여기서 뭘 바꿔요 지금? 열카 한 줄 요약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아. 홈 경기 승률을 끌어올려라. 그것이 곧 가을 야구 티켓일 것이다.로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올 시즌 홈 경기 승률 1위가 랜더스입니다. 2승 2승 8패거든요. 이상하게 이게 SSG만 22승 8패고 나머지 팀들은 모두 5할 미만이고 원정 경기 승률이 키움이 23승 9패로 1위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있는 두 팀 하나하고 NC만 제외하고
1위부터 8위까지 모두 원정 경기 성적이 5할 이상이에요. 그러네요. 네. 롯데도 16승 11패. 네, 맞아요. 다 좋아요. 그래서 이 밸런스가 도대체 뭔지 그래서 야, 이게 남은 시즌 정말 홈 경기 승률을 끌어올리는 게 이게 가을 야구 티켓 향방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겠구나. 아, 좋은 포인트입니다. 네,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박수. 네. 예. 과거는 현재의 수단이며 미래만이 우리의 목적이다. 이걸 이제 파스칼이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과거에 나타난 지금 우리 뭐 방송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이게 토대가 다 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결국 미래를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미래를 이제 누가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의 문제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뭐 사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는 건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네. 불가능하지만 또 어디로 향하는지는 느낄 수는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느껴가면서 팀이든 팬들이든 후반기를 또 앞으로 경기들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저희 열카 야구 패널들의 피무치기 AS 동참해 주시고요. 또 열카에서 이런 얘기 한번 다뤄주면 좋겠다 싶은 야구 이야기 주제 있으면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구도사 장승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